안녕하세요. 뼈있는 안무만대잔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생활습관 8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우리나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뭘까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1위가 바로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난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이든 전쟁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적 상황,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가난해질까봐. 저희가 이제 경제 공부라는 페이지가 페이스북에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올리는데, 얼마 전에 꽤 이제 인기가 있었던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컨텐츠의 제목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생활습관 8가지입니다. 이건 국내에서 조사된 거 아니고요. 미국에서 개인 재무 전문가 23명에게 개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생활습관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한 8가지 정도로 추려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8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면서 거기에 제 생각을 많이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생활습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입니다. 금융 지식. 제가 제 주변에 금융 지식이 뛰어난 분들을 거의 일반인 중에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금융 지식이 뛰어난 분들이 있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 저는 금융 관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 직업이 있으신 분이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자기 직업 자체가 금융검이 아닌 분들을 제 주변을 보면요, 금융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연히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알려준 적도 없고, 경제 공부든 금융 지식이든, 그리고 대학생 할 때도 본인이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은 금융 지식을 따로 공부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가 직장 들어가거나 일을 해서 돈을 벌면은, 그때서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열심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사는 이야기 듣거나, 혹은 개인이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래,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고, 자신의 돈을 불릴 수 있는 확률도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기를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가장 커요. 그렇죠?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금리에 대한 이해조차 별로 없어요. 금리, 이자율, 수익률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수익을 높은 수익률을 주겠다 하면은, 그래? 높은 이자가 있다. 그래? 그냥 좋은 거예요. 처음에 그냥 좋습니다. 근데 수익률, 금리, 이자율에는 그 구성 요소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위험도가 높을수록 금리가 높은 겁니다. 이자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높은 수익률로 너에게 돈을 준대 라는 얘기는 곧 어떤 얘기죠? 그 투자는 매우 위험하대,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투자는 매우 위험하대 이 이야기를 스스로 잘 몰라요. 듣자마자 이거 위험한 투자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잘 안 합니다.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바로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이죠. 반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대출을 싸잖아요. 왜? 담보가 있으니까 리스크가 낮잖아. 그렇죠? 근데 담보도 없고 신용도도 좀 떨어지는 사람에게 대출을 할 때 어떻게 되죠? 대출을 아예 안 해주거나 아니면 이자율이 매우 높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어디 수익률을 많이 챙겨주는데 10%씩 매년 챙겨준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로의 법칙이라면 로의 법칙. 매년 안정적 수익률은 사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펀드든 어떤 투자처든 간에 내게 변동성이 있는 수익처인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이게 어떤 가격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한테 안정적인 수익률 준다는 거예요. 10% 맨날 꽂아줄게. 예. 그러면 이 10%를 매년 꽂아준다는 그 안정성, 그 자체는 무엇이다? 예,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도 다 금융 지식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계속 챙겨준다고? 딱 바로 의문이 들어야죠.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융 지식이 있었을 때, 금융 지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당연히 돈을 버는 것도 부족할 수도 있고, 버는 거를 지키는 것도 부족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기를 맞을 확률이 높다.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운이 나쁘면.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금융 지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 두 번째는 저축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여기 설문조사에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나왔지만 이게 더 옳겠죠. 저축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할 때 조금 좀 힘들게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내가 쓸 거 쓰고 나머지를 저축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축이 제대로 되지 못하죠. 왜냐면 뭐 하고 싶은 거 많고 쓰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리고 변수도 되게 많아. 그렇죠? 그래서 저축을 우선시 해야지만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익률 찾느라고 또 그 생각에 저축도 미리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저축은요, 일반 저축 같은 경우는 내가 수익률이 얼마냐, 이자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금을 얼마나 모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금리 생각하지 마시고 내 원금, 시드머니를 많이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본주의는 무서운 게요, 돈을 낳습니다. 근데 정확히 많은 돈일수록 많은 돈을 낳겠죠?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많은 돈은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지가 않은데, 자산이 많지가 않은데, 수익률 0. 몇 %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돈이 몇십억 단위 이상 있어. 그러면 그 0. 몇 % 수익률이 실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들어오는 절대 금액이. 그렇지 않은 이상은 수익률 금리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원금을 많이 모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어떻게 모을 수 있죠? 저축입니다, 저축.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든 습관은 뭐냐면 저축을 우선시하지 않는 거예요. 저축은 했는데 안 하거나 아니면 쓰고 남은 걸 하는 거다 라는 생활 습관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 저축을 1순위.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저축은 1순위를 하셔야 여러분의 재무 설계를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세 번째 생활 습관은 무엇이냐면, 이는 주택 구매에 무리를 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무리를 하면 안 돼요, 뭐든지. 그건 사실입니다. 주택이라는 건 대신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 우리 부동산이 힘들지 여러분 우리가 자산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로 봤을 때에는 주택으로, 부동산으로 이게 돈을 버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꽤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일단은 내가 집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자녀 교육도 생각해야 되고 살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무리수를 둬서 주택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 자기 현금 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자를 내게 되면, 무리하게 되면 계속 빠져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나의 집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금이 너무 무리를 하게 되면, 예, 당연히 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그 이자가 한 달, 두 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일 경우에. 게다가 중요한 건 여러분, 이자를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낸 정도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내는 거를 저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플러스 또 이자가 있잖아요. 그게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은 모르겠지만 1년, 2년, 3년, 4년 되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든지 무리하면 좋지 않다. 그러나 주택 구매하는 거가 나쁘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리하는 게 항상 문제예요. 그렇죠? 자,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 네 번째는 뭐냐면 머니 플랜이 없다. 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기입하시나요? 수입과 지출? 예. 재무설계 할 때 1단계가 뭐냐? 예. 자기의 수입과 지출 적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데일리 리포트 하잖아요. 여러분이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기를 통계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기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 뇌피셜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죠? 예, 적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적는 것만큼 나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뭐죠? 예, 데일리 리포트를 하나하나 적게 되면 매 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걸 알게 되는데 돈도 재무도 마찬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 수입과 지출을 꼭 적어오십시오. 그래서 그 적어본 가운데에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왜냐면 우리가 막상 그냥 계획 세우려면 그냥 계획도 안 세워져요. 정확하게 내가 수입이 얼마큼 내고 내가 지출이 얼마큼 한다는 그런 안이 있어야, 그런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기입을 하시고 그 기입된 거 안에서 재무 계획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습관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조금 더 안정적인 재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머니 플랜이 없는 사람, 당연히 자신도 모르게 돈이 새어 나가는 거예요. 뭐야, 나 이 정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돈이 이 정도밖에 없어?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생활해서 어떻게 이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머니 플랜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딱딱 적어보시고 수입과 지출을 적으면서 자신의 지금 재무 생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통해서 재무 설계, 특히 머니 플랜을 세우셔야지 좀 더 그전보다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 몇 번째인가요? 5번째는 욕구 만족을 위한 지출이 많다. 입니다. 지출이 많다. 그렇죠. 지출이 많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꾸 일반적인 우리 서민 입장에서,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너무 수익률에 목을 매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자 몇 %, 이거에 되게 에너지를 많이 쏟는데, 정말 수익률이 정말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단기간으로 수익률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출 통제입니다. 여러분, 그래, 재테크의, 제1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지출 통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해요? 근데 한 달에 이자가 1%야. 엄청 큰 겁니다. 그렇게 이자 주는 데가 없죠? 한 달에 이자 1%면 얼마죠? 한 달에 10,000원씩 더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께서 한 달 동안 지출 통제를 했어요. 어떻게? 내가 20만 원을 줄였어. 돈 쓰는 거를. 평소에 이것저것 쓸데없이 쓰는 게 있었는데 20만 원을 줄였어. 그럼 얼마를 저축할 수 있죠? 매달?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이면 어떻죠? 100만 원에서 20만 원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120만 원이 앞으로 줄 이자를 뺀다 할지라도 수익률이 어떻죠? 수익률이 20%예요. 월 20%라고요. 월.
이거를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출을 우리가 줄이면 줄이지만 한계는 있으니까 우리도 자기가 삶을 영위를 해야 되잖아요.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너무 팍팍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 외식도 해야 되고, 한 번 인생 사는 건데. 그런데 초창기 때 지출을 조금만 줄인다 할지라도 그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께서 좀 더 0. 몇 % 뭐 이자 더 좋은 대로 뭐 그 저축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지출 통제를 하시는 게 진짜 최고의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합니다. 물론 그거는 장기간 될 수 없어요. 수익률이 장기간 계속 늘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출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지출 한계된 그 처음에 단기간에 그 지출 통제를 통해서 모은 돈은 이것도 복리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자가 생기면 나중에 또 거기를 통해서 또 저축을 하면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 되면서 이게 단기간이 모르겠지만 장기간 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쌓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테크의 제 1의 그 원리가 뭐다? 지출 통제만큼 단기간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없다. 아예 없다. 뭐 로또까지는 아니어도 준준준준준준 로또 수준이다. 그만큼 지출 통제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지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쓰고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돈이 잘 모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출 통제 잊지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 몇 번째인가요? 6번째는 하루아침에 대박을 누린다 라고 얘기하네요. 하루아침에 대박을 누린다. 여러분, 세상은 공짜 점심이 없어요. 대박 노리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고요. 대박 이렇게 쉽게 오지 않고요. 대박을 해준다는 사람은 어떻죠? 그래, 금융 지식이 필요해요. 높은 수익률은 뭐죠? 리스크가 커요.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로또를 하는 건 괜찮아요. 저는 하지 않지만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로또 그거 한다고 뭐 집안이 망하나요? 로또 몇백만 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 몇만 원 단위로 사는, 뭐 만 원이나 몇만 원 단위로 사는 건데 그거는 뭐 여러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저는 나쁘지 않은 투자를 생각이 들어요. 확률은 되게 맞지 않죠. 기대 수익률 따지면 자기가 손해볼 확률이 매우 높죠. 맞지가 않아요. 수지가 안 맞지만 그래도 원래 그 확률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확률대로 다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로또 해서 기분도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돈을 많이 넣어서 이제 대박을 노리는 경우, 대박이 되니까 돈을 많이 넣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대박을 노리면 안 되고요. 이런 금융 명언이 있어요. 인내심은 부의 한 형태이다. 뭐요? 인내심은 부의 한 형태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리의 마법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되게 낮은 수익률로 적은 돈이지만 이걸 누적적으로 돈을 계속 모았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때 버티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때 버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대부분 모르죠. 몰라서 일찍 시작을 못 하는 거죠. 한 방에 인생 끝내려고 안 되죠. 뭐 비트코인 열풍도 그 경우잖아요. 그렇죠. 저는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뭐 그렇게 비트코인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또 비트코인 자체가 최근에 뭐 한동안 막 치고 올랐잖아요. 그걸 예상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워낙 그 전에 그 코인 자체가 그 금액이 엄청 크지 않아가지고. 답은 다 사후 해석이죠, 뭐. 이게 버블이 알았다, 뭐. 그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금융
그 역사를 보면은 예측이 불가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의 문제는 너무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커요.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불안정해요. 거기다가 내 돈을 맡긴다? 저는 말리고 싶은 거죠. 근데 물론 주변에서 워낙 대박 터졌고 TV에서 대박 터지게 나온 바람에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제 단 하나의 인 거죠. 이런 공개점 시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누적적으로 돈을 모으거나 혹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인덱스에 계속 오랫동안 놔두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결국 경제가 성장한다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거의 후퇴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성장하게 된다면 예, 주식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위계 그 변동성이 있지만 결국적으로 올라가요. 경제 성장한다면. 물론 경제가 마이너스가 계속 된다면 주식 올라가지 않겠지만 여러분 경제가 마이너스 되면 나만한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더 똑똑한 사람들은 예, 자산 분배를 하죠.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와 미국 국채가 마이너스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은 예, 어떻게 되죠? 예, 우리나라 경기가 좀 안 좋았을 때, 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우리는 되게 수출 중심 국가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죠? 예, 대부분 예, 안전자산에 그 돈이 쏠립니다. 안전자산 어떤 거 있을까요? 예, 미국 국채죠. 그래서 아주 좋은 자산 배분이에요. 안정적으로 쭉 갈 수 있죠. 대신 수익률은 높지 않죠. 국채에 투자해서 무슨 수익률이 높겠습니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예, 채권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좀 안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적이지만, 뭐죠? 예. 경기가 좀 안 좋아할 때도, 이렇게, 커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대부분 경제가 이렇게 우상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산 배분을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인내심 갖고, 딱 끈질기게 기다리는 그 능력이 중요한 거죠. 주식 투자할 때도 뭐 단타하고 그러면 여러분 단타할 때마다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의 수익률을 내야 되는지. 여러분 기준금리가 뭐냐면 그날의 기준금리는 그 금리 이상으로 돈을 벌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낮잖아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준금리가 낮아요. 그만큼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옛날 때 저축하면 금리 되게 높았잖아요? 왜 이렇게 높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고도 성장을 했어요. 그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도 그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타를 하면서 비용을 처리하는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얼마나 수익률을 내겠습니까? 예,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보다, 예, 대박을 노리보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쌓아간다. 야, 워런 버핏이 매년 무슨 몇만 퍼센트 그 수익률을 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몇십 퍼센트를, 예, 40년, 45년, 이렇게 이상 꾸준하게 복리로 했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금융, 갑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박을 노리는 거, 예, 나를 가난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 7번째인가요? 예, 7번째는 뭐죠? 예,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에 돈을 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봐야 돼요. 여기 컨텐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은 뭐가 있죠? 자동차가 있죠. 예, 자동차는 예, 계속 가치가 줄어들죠. 그러나 줄어들지 않는 자산이 예, 거의 없죠. 그러나 늘어날 수 있는 자산이 있죠. 그게 바로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다른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게시물에는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그런 돈이 불어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뭐 어폐가 좀 있죠. 예, 왜냐면 주식이나 뭐 주택 같은 경우도 항상 자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물론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면, 소득이 계속 성장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이제 계속 올라가겠지만, 그거는 이제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건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자산이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 무리하게 고가 감가상각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자산이 위로 열려있지 않은 자동차 같은 거에 무리하게 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돈을 모으기는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저는 뭐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벌게 되면 버는 것만큼 자기가 자동차 사는 거는 괜찮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무리하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혹은 버는 돈도 적은데 자동차 같은데 되게 명품 같은데 너무 크게 돈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동차나 명품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는 돈이 적은데 그런데 크게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투자하는 건 저축이 무조건 중요하고요. 저축도 중요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자산이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자산에 넣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저축이 1순위이지만 돈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계속 저축만 할 수가 없거든요. 저축은 현금성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 뭐 주식, 그 부동산, 그리고 미국 국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상관관계 많이 날 수 있는 그 자산, 이렇게 자산 배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산 배분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돈을 잃지 않겠다는 철학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뭐다? 무리하게 명품이나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뭐 중고로 팔 수 있겠지만 가치가 확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돈을 쓰지 말라. 명품이나 자동차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버는 거 자기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걸 통해서 내가 삶의 행복을 느끼는데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능력이 되는데 왜 그거 사는 거에 대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 게 없지. 돈이 된다는데. 근데 만약에 자기가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들어온 소득은 없어요. 근데 허세로 막 너무 크고 비싼 자동차, 허세로 명품, 이거는 가난한 생활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 마지막 8번째는요,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지 않는다. 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 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실력이 있고, 내가 만약에 높은 부가가치를 낸다. 여러분, 그것만큼 가난을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정적인 일이 없지 않을까요? 내가 실력이 있어. 내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사업을 잘할 수가 있어. 그것만큼 가난을 벗어나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안 하고 있죠. 공부를 안 하고 있죠. 정말 제 주변에도 제 친한 친구지만 사업하는데 공부를 더럽게 안 해요. 되게 그 친구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하라고 했더니 콧방귀도 안 켜요. 왜냐면 내가 하는 분야에는 공부가 필요 없대요. 내가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책으로 공부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책으로 공부하는 게 당연히 항상 100% 도움을 줄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책은 정말 그 분야에 응축된 지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승리할 수 있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저랑 신박사님이 저희 비즈니스 할 때 공부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라이벌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쾌감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 공부하는데.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얻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고, 특별히 제가 첫 번째
첫 번째 비즈니스가 망한 이유가 제가 공부를 안 해서였어요. 경영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가 망하고 제가 경영 공부를 했을 때 제 자신이 한탄스럽더라고요. 야, 진짜 뭣도 모르면서 아는 척 엄청 하고 행동했구나.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거, 지금 돈은 좀 들지만, 뭐 그게 영어 공부 될 수도 있고, 뭐 책을 사는 것도 될 수가 있고, 누구한테 수업을 듣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디에 몸으로 좀 비싸지만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경험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잠깐 뭐 쉬는 시간이 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예, 자기 자신한테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이것만큼, 가난을 벗어나고, 큰 수익을 얻는 아주 정확하고 아주 빠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삶도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뭐 일하면서 돈 벌면서 공부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좀 많이 안타까워요. 공부해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자신의 교육에 돈을 과감히 써야 됩니다. 특히 책 좀 많이 보세요. 책. 독서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책이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먹여줘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우는 거에 돈을 써야 된다 라는 거. 해서 이 8가지 그 습관을 버리시고 그 반대를 취하시게 된다면 그 전보다 조금 더 좀 여유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안정적으로 살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좀 힘들게 살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건 되게 힘듭니다. 가난 자체가 이 자본주의 안에서 가난한 상태로 사는 거는 매우 힘들어요. 게다가 내 가정까지 있다? 우리 애들도 있다? 정말 저거 힘들죠. 그래서 물론 국가에서 이런 어쨌거나 비즈니스 하거나 뭘 할 때 실패하신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게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더불어서 개인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공부, 마인드, 이런 것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적으로 사회 안정망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건 누구죠?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이 8가지 건들 잘 접목하셔서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기 생활 습관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반대로 거기 반대를 지금 뭐 가난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8가지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부자가 되는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건전한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대로서의 생활 습관을 계속 이어가신다면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은 과거보다 좀 더 풍족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본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국가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